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1회입니다. 해중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방송 강의를 21회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해중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작년의 일인데요. 그때 전 지구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 각 지역마다 홍수 피해가 잦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인데요. 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감당이 안 되어 해안 지대로 피해 있던 이재민들이 연안 부두에서 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랐고 배는 폭우가 그칠 때까지 며칠 동안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라리 바다가 육지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가 그치자 그제야 바다에 떠 있던 사람들은 다시 육지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TV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이상기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육지를 떠나 어쩌면 바다에서 집을 짓고 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상가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희망입니다. 이러한 일도 그렇고 이러한 이상기온으로 생기는 생활 속의 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바다에 도전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전번 강의에서는 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포르투갈과 고대 그리스 항해자들이 긴 항해 중에 겪었던 물의 이미지의 경험, 그것과 함께 생겨나는 심성변화, 정서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물의 이미지의 심성적 경험들은 근대 초에 대항해를 시작한 포르투갈 항해자들에게는 포르투갈인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인이다, 그리고 포르투갈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사상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먼 옛날 고대 그리스 항해자들에게는 이러한 물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의 정서적 경험은 그들의 신화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양의 경우였고요. 지금부터는 동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은 고대 동양의 해양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물론 고대 동양의 바다에서도 많은 해양활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 고대 아시아의 바다, 그 바다의 해양활동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다는 것. 중국 쪽에서 지칭하는 바로 그 동이족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 동이족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과 중국 대륙 동안 일대에 사는 한민족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민족이 해양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문헌 자료들이 우리 쪽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수가 중국 문헌 또는 일본 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한민족의 해양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다시 물의 이미지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문학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물의 이미지와 관련된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작품인데요.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인데요. 요즘도 이 시가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문학 시간에
물의 이미지를 공부할 때 이 작품이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제목대로 우리가 물이 되어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제가 잠시 이 작품을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시라면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해 보시죠.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의 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러러 우러러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 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거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신앙송이 괜찮았을까요? 지금 바다와 만난 인문학이란 방송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는 해중주 이야기, 해중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중주란 단어의 의미는 바다의 중간에 있는 땅이다 라는 뜻인데요. 대략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으로 둘러싸인 바다의 중간에 있으리라고 믿었던 땅인데요. 그러니까 고대의 중국 동안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물론 가상의 바다입니다. 그 옛날 그 사람들은 여기 해중주라는 가상의 땅에 신선히 살고 있고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해중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이야기의 서론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하여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편집부가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용, 보다 충실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